벡터 형태를 계속 보시면 앞에서는 레벨이 4개였죠. 범주가 4개. 그런데 만약에 그 범주 안에 있는 값 외에 다른 값을 넣으려고 할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레벨을 확장을 시켜 놓고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실습을 한번 해보면 y에 y 레벨이 4개인데 첫 번째 값에 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NA가 들어가죠. Not available, missing 값입니다. 왜냐하면 레벨 중에는 골드가 없는데 골드를 넣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는 그 컴바인 펑션으로 레벨을 하나를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레벨을 보면 4개죠. 네, 이거를 기존에 있는 레벨에서 골드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컴바인드 펑션을 써서 기존에 있는 레벨에 골드를 추가를 해서 벡터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골드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 벡터 형태를 다시 레벨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벨을 보면 5개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네, 이게 골드가 대문자죠. 대문자를 해서 하면 에러가 없이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골드가 소문자 대문자 2개가 있죠. 이건 제가 실수를 해서 넣은 거고, 이런 식으로 레벨을 지정을 해준 후에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지컬 데이터입니다. 그 논리값이라고 하는데 true나 false가 되겠고요. is 펑션들이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not이나 and, or 오퍼레이터에 같이 사용돼서 인덱싱을 하거나 if문에 사용이 되죠. 그 예제를 보시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is 펑션 중에 is na가 있습니다. 이게 na냐 안에 들어온 값이 na가 아니죠. 1은 그리고 numeric이냐 is numeric 해서 이건 numeric이니까 true가 나오고요. 리턴 값이 true나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true가 되고, 그리고 파이 값은 3.14인데 3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false가 되고, 아까 제가 했던 예제 중에 이 강수량 데이터 여기에서 3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30보다 작은 값들은 true가 되고 30보다 큰 값들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리턴이 되고, 이걸 이용을 하면 인덱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9는 지금 30보다 크니까 false가 됐죠. 그래서 30보다 큰 위치 인덱스를 찾아라 그러면 작은 인덱스를 찾아 그러면 3, 5, 6, 7 이렇게 되겠고, 이게 그 위치죠. 인덱스. 그러니까 아까 인덱싱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i에다가 인덱스를 지정을 해놓고, 인덱싱은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위치 정보만 나온 거고 인덱스 정보만 나온 거고, 인덱싱을 하면 실제 값이 나오죠. 그리고 any나 all 같은 함수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any는 하나라도 30보다 작으면 true죠. all은 모든 게 30보다 작아야 true입니다. any도 똑같이 사용될 수가 있고, which의 경우는 여기와 같죠. 39인 거, 39인 데이터셋에
인덱스를 찾는 명령어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보다 작은 그 위치, 그러니까 30보다 작은 데이터들을 찾는데 요 안에 있는 것만 실행을 하면 true, false만 나오는데 true, false를 sum을 하면 뭐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true는 기본적으로 1이고 false는 0으로 인코딩이 돼서 이 경우에는 true인 것들의 sum이 되겠죠. 그러니까 true인 것들이 10개 있으면 그 1이 10개가 있는 거고 그 1이 10개가 sum이 돼서 10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30보다 작은 거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논리값들을 가지고 그 논리 연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x에 1부터 100까지 값을 넣고 10보다 작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작은 것들만 true로 나오겠죠. 그런데 10보다 작은 것과 90보다 큰 것, 근데 여기서는 이제 OR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90보다 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0보다 작은 것들이 true고 90보다 큰 것들이 true가 되겠죠. 이제 이거를 pitch라는 함수로 인덱스를 찾아보면 1부터 10까지, 9까지, 그리고 91부터 100까지가 되겠고요. 이 인덱스를 i에다 저장을 하고 인덱싱을 하면 해당되는 값들이 나옵니다. 인덱스랑 같은 값이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값이고 이 위에 나온 값들은 인덱스죠.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인덱스 안에 그 대괄호 안에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트와 타입, 날짜와 시간 타입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는 유닉스 타임이라고 또는 이제 포식스 타임이라고도 하는데 70년 1월 1일 0시부터 경과 시간을 초로 환산해서 이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값이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런데 너무 커질 경우에 만약에 이 컴퓨터가 32비트다 그러면 이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2038년인데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는 이때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now라는 함수를 쓰면 이 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그 current time을 보시면 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포맷된 형식의 데이트랑 타입이 나오죠. 이걸 뉴머릭으로 바꾸면 1970년 1월 1일 0시부터 초로 환산한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제 초가 좀 지나서 이렇게 숫자가 변하고요. 그리고 month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month는 이 70년부터 지나간 month가 아니고 현재 시간의 month 부분만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